소리를 좀 질러야 네. 합니다. 아니, 네. 네. 선배님. 네네. 안녕하세요. 매경이코노미 미리 보는 선방송 매미선 오늘도 네. 시작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충전이 안 돼서 네, 가까이 오셔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네. 저희도 조금 더 저희가 크게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네네네. 말을 하겠습니다. 네, 에어팟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음량을 네. 음량을 좀 높이셔서 노이즈 들으시면 캔슬링 되고, 네. 그래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저희 매미선 애청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렇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새지포에서도 네. 그 여자들이 매미손 얘기를 좀 했다면서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번 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 이번 주 주제인데, 맞습니다. 그 부동산이란 거는 뭐 전국민들이 다 전문가다. 또 누구나 다 불행하다. 누구나 다 화가 나 있다. 화가 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전문가는 나와 있어요. 2,500만 명. 네네. 2,500만 명이 모두 화가 나 있다. 네, 화가 나 있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 그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일단 방향을 옳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 특히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 규제는 꼭 필요하다. 정말 정책적으로 저희도 다 이해를 하는데 네. 이게 왜 규제를 하면 오를까요? 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취업해서 이게 겨우 이제 뭐 이렇게 용돈 아니 월급을 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요 저. 네. 접니다. 아니 집을 살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죠. 네.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캔낫. 네, 캔낫. 네, 캔낫. 네, 저는 10년이 넘은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 저도 현재 전세를 살면서 네. 캔낫. 네. 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유일한 유주택자이신 정다운 선배님께서 네. 하신가요? 갖고 계신 유주택자님 혹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재산세만 올랐어요. 그래도 어쨌든 오래 재산이 있으시군요. 아니 불행해도-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네네네. 불행히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재산세를 내고 싶은데. 네네네. 행복한 자 그러면 행복한 이게 네. 저는 진짜 부동산은 사실 투자를 잘 못 해봤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부동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뭐 슈퍼리스나 이런 분들의 네. 자녀들을 보면 최근에 그 뭐 18억, 20억 하는 그냥 그 시초가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18억인 그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2030 세대들이 오히려 줍줍 했다 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50% 이상이 2030이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다. 가져갔다. 나도 그래가지고 2030인데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나도. 국정감사의 그 한 의원실에서 네. 이 자료를 내서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정다운 기자님. 아니 뭐 물론 자산가의 집안이거나 네. 2030 중에도 부자가 있을 수 있지요. 네, 근데 이 지역. 예. 마침 또 네.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 아파트가 나왔단 말이죠. 일단 뭐 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10억 시세 차익이라면서요. 와우.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16억, 34평 기준으로 16억이기 때문에 야. 일반인은 쉽게 살 강남에 수 있는. 없어요. 네, 싸다. 강남에 있는. 어. 네. 그런데 내 수중에 현금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또 참 싸네요. 자산가 중에 내 자녀에게 뭐 신혼집이나 집을 좀 증여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왕이면 16억짜리 증여해서 그거 20 몇 억으로 만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말은 참. 남 얘기지만 말은 참.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나요? 근데. 있죠 양도세. 그러니까. 아 근데 이미 그렇게 주고 나서 집값이 올라버린 건 아니 상관이 양도세 없는 어차피 50%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뭐 어차피 10억이 오르면 샀는데. 16에 샀는데 만약에 30억에 팔았어요. 거. 그러면 맞아. 7억 5천이 남는 거죠. 그거랑 증여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죠. 전 산 2030의 시점. 얘기인 거죠. 산 시점. 네, 산 시점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정다운 기자님 한번 이 부동산 전문 기자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 일단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니 그 전에 빨리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하기 전에 어쨌든 뭐 첫삽을 뜨던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려는 움직임. 그다음에 공급을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하기 전까지 공급을 늘리려는 건설사와 아니면 또 시행사 이쪽이 최대한 빨리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건축 네 말씀.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 심리 이런 그런 것도 것들이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지금 오르는 것이다라고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죠. 네네 언제입니까? 2000년 초반쯤에 네. 해서 아 노무현 정부 때 네, 참여정부 때 어쨌든 그때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때 엄청 올랐죠. 그래서 네.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그때 신설이 돼 있었죠. 아 종부세 그때 우리가 이제 듣기 시작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때 도입이 됐어요. 아 네. 원래 다른 형태로 먼저 도입이 됐다가 네네네. 그걸로 안 잡히니까 더 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온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때도 서울 집값이 40% 이상 올랐죠. 평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말고도 어떤 규제 때문에 지금 또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아 글쎄 근데 그 재건축의 규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포화가 됐잖아요.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네네.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죠.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미안합니다. 정신. 네. 자 1번. 대출 규제, 청약 규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맞아요. 웬만한 점수를 갖고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됐다고 하더라도 네. 대출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야 기레기야 그러면 뭐 저기 뭐야 아니 그 댓글에 보면 야 기레기야 너는 그런 지방에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여기 와서 하냐. 근데 그런데 그 청약 그렇게 댓글 경쟁률 가시면 당신은 지방 그러니까 내려가실 수 있냐고. 경쟁률을 보면 155대 1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레기가 지금 조작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에 지금 수요가 이렇다는 거더라고요. 누구나 다 인서울에서 살고 싶고 누구나 뭐 이렇게 저기 직장 가까운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건 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34평에 16억짜리 그거는 이제 삼성 역삼동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한테 정말 비싼 집값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냐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살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모든 99명이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이 네네. 집값에 대해서. 네네. 근데 누군가는 그 돈을 주고서라도 살 의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게 시장 경제 아닌가요? 뭐 여튼. 아 예. 근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누군가 16억을 주고 네. 샀는데 또 그 사람이 뭐 네, 교수님. 20억에 내놓았다. 네네네네. 아. 그 20억 주고 사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20억 주고 사면 집값이 올랐지. 네, 그 시장 경제죠. 네. 결론이 아, 부럽다. 지금- 울면 안 저는 되는데.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 슬픈 포인트가 청약이 돼도 못 산다. 그렇죠. 슬픈 포인트 같은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가점에 대한 기준도 높아졌지만 청약이 됐어. 근데 중도금을 이제 그 16억 이상이면 그러니까 9억 이상이면 네. 일단 이제 중도금 대출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이제 그 규제 때문에 못 사게 되니까 사는 사람들이 사서 이게 이제 점점 그러니까 더 저는 비싸게 팔면 이번에 가격이 취재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또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LTV가 이제 일단 60에서 40%로 줄었잖아요. 줄었죠. 담보할 수 있는 게. 네. 근데 그게 말이 20%가 줄은 거지. 네. 우리가 우리 한 2, 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가 10억 된 것은 되게 흔하거든요. 그럼요. 진짜. 그러면 실제로는 LTV가 20%가 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5억에 20%면은 1억이잖아요. 네. 근데 10억에 20%는 2억이죠. 2억이 된 거죠. 네. 그럼 실제로는 그 대출 규제 효과가 4배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5억에서 1억만 뭐 빌리면 살 수 있었던 거를 네. 2억을 빌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2억 빌리면 되는 거 4억 빌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아, 진짜. 그리고 그걸 잘 빌려주느냐? 주지도 그것도 아닌 않고. 거죠. 네. 자, 2번. 근데 강남 집값 때문에 전국 집값이 오른다 이런 좀 프레임이 생기면서 재건축 규제를 네. 집중적으로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치동에는 살고 싶잖아요. 누구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네. 하는데 앞으로 재건축이 안 되면 새 아파트가 더 적어지겠네? 아, 그럼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럼 이미 강남에 있는 웬만한 새 아파트 5년 차 혹은 네. 10년 미만 아파트들은 그렇죠. 더 귀해지겠네? 요즘에 다 새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처음에 신혼집은 되게 한 20년 넘은 30년 된 그 빌라였는데 와이프가 싫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 살고 있지만 네. 거기서 만약 제가 한 번 15년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그 다음에 다시 30년 된 아파트로 이사 오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그 저도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니 아 왜 와이프가 가자고 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돼 있는데 그쵸. 옛날에 이제 빌라 이런 것들은 조금 뭐 평수로는 넓긴 넓은데 네. 나머지의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 사람들이 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에 투자해볼까 하다가도 이제는 사업성이 안 나와버리니까 그게 투자를 안 해버리면 다른 데 풍선 효과로 다른 새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수요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자, 세금 3번. 규제를 또 그러니까.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네, 세금으로 또 옥죄고 있어요. 보유세를 올렸다. 보유세를 올리면 솔직히 그 부동산을 가격이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 이제 보유세가 오르면은 그거 부담돼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내놓을까? 여기서. 요? 아니 저는 저런 물어보겠어요. 어. 집값이 지금 요즘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집값이 이만큼 더 올랐는데 솔직히. 보유세가 어떤 집은 비싸니까 500만 원이던 보유세가 네네네. 뭐 800만 원이 될 수도 네네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소득이 집 한 채밖에 없으시면서 강남에 사셨던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되죠 사실. 네. 네네. 그러긴 한데 실수요자들. 근데 그런 분들이 다수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뒤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집값은 이제 이만큼 올랐는데 보유세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 사는 가격에 대해서 차익이 이만큼 있는 거에 비해서 보유세가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면 감내할 수 있다. 그 역으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유세가 거죠. 역으로 보유세가 부담돼서 집을 팔았다, 음. 내놓았다. 라고 했을 때. 제가 1년에 보유세를 예를 들어 음. 뭐 진짜 좀 비싼 집이면 500만 원씩 냈다고 쳐요. 네. 그럼 제가 보유세 500만 원이 부담돼서 집을 내놓을 정도면 거기다가 내 원래 집값에다가 그동안 냈던 보유세 다 합쳐가지고 집값 올려서 내지 않겠어요? 손해보기 싫은데? 네. 그러면 또 집값이 오르겠죠. 아 그러네요. 내가 아 되게 쉬운 논리네요. 내가 아. 10억에 주고 내가 맞아. 10억에 주고 산 10억에 집 주고 그동안 집을 낸 샀어. 보유세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보유세가 부담이 되니까 내가 빨리 맞아. 팔고 싶으니까 9억 5천만 원에 내야겠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네. 내가 낸 보유세까지 다 얹어서 내겠죠. 사가라 라고 말 하겠네요. 되네요. 그러네.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절대 플러스- 내가 샀던 것보다 싸게 안 내놔요. 플러스 양도세라도 좀 내려주던가 그러면 보유세가 높아서 부담되면 그렇죠. 팔으려면 오랜 기간 갖고 있으시면 거래를 좀 네네. 하려면은 양도세를 근데 내려줘야지 그 세부담이 적어지니까 파는데 근데 이제 어렵죠. 보통은 이제 다주택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근데 항상 역대 정권이 어떨 때는 또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하잖아요. 네. 거래를 활성화하기 풀릴 때. 위해서. 예.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산가여서 다주택자인 사람도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인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집을 안 갖고 있어봐서. 아니 좀 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다녀야 된다거나 그렇죠. 뭐 세종시로 갑자기 간다거나 뭐 이런. 이사를 가는 지역에서도 전세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서도 매매를 했거나 여의치 않거나. 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 공급 근데 자, 그러면은 4번. 네, 4번.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을 늘려야 그렇죠. 맞아요. 집값이 그래도 안정이 될 수 있다. 이왕이면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그 옛집을 보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문제는 노후화돼서 굉장히 안전 진단에 문제가 있는 집 그리고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기사를 써봤지만 노후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가 현재 그 빅데이터로 돌려봤을 때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일단 다 노후주택과 안전하지 않은 집 모르는 집까지 다 포함해서 네. 보존한다 이런 논리를 편 곳이 있어서 그쵸. 그쪽에 있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주민들을 굉장히 반발을 하고 네. 또 아니 내가 주도해서 내 집을 팔겠다는데 왜 막느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지금 사실 더디게 되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제 매매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라는 이런 뭐 정책들이 좀 여러 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정책이 뭐 아니라 발표가 됐는데 일산이 뭐 둘로 뭐 쪼개진다면서요 거의 일산 주민이신. 상기 신도시 때문에 뭐 일산 이제 매주 이제 집회를 열고 있고 그러니까 일산에 왜 원래 집회를 왜 저희 하는 입장은 거예요? 단호합니다. 반대. 3기 신도시 반대. 그렇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기존 신도시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서울 빼고 그러니까 서울만 오르고
일산은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일산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주변에 또 푼다고 물량을 저희는 이제 그러고 투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집이 빨리 공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원하지 않는 원하지 지역이야. 않는 자리에 어. 집이 들어온대요. 아니 그래서 진짜 광화문 그 아시겠지만 광화문 옆에 그 지역 좀 노후된 지역인데 거기는 거의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 네. 소송 중인데 주민들은 괜찮다 그러고 서울시는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대법원 판결까지 난 지역이잖아요. 사직이고. 네, 사직이고요. 그런데도 지금 안 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조금 다른 얘기라서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공급이 그런 식으로 좋은 알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특히 집을 이제 인서울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조금 있는 다른 얘기긴 한데 거긴 네. 사일부지라서 좀 다른 얘기인데 네. 3기 신도시처럼 나라 국가 차원에서 이제 3기 신도시 만든다고 할 때는 빨라도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공급이 안 되는군요. 그리고 네. 안정되는 데까지도 입주해서 한 5년에서 10년 돼야 이제 웬만한 시설이 갖춰지고 되는데 지금 2기 신도시에도 지금 웬만한 교통이 제대로 안 갖춰져 맞아요. 있거든요. 위례가 지금 그렇죠. 네. 거기 좀 근데 사시는 지금 분들이 그런 너무 교통 힘들어하더라고요. 대책이 없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됐고 그래서 그럼 3기 신도시에 이런 교통망을 깔겠다고 했는데 그럼 2기 신도시에서는 우리도 안정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팽개치고 3기 신도시만 가꾸겠다는 거냐 지금 또 이런 여론이 생기고. 그렇군요. 저 들었는데 어쨌든 교통망이 좋아지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출근하는데 20분 걸린다. 뭐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20분 걸리면 아니 진짜 그 공항철도 다니시는 분들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들은 게 3기 신도시가 공급 효과가 덜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이제 사람들을 많이 한 번에 운송하는 수단은 철도래요. 네네, 그럼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오히려 서울과 가까워서 지하철로 연결해야 되는데 지하철이 이미 다 지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급행을 만들려면은 어차피 새로 다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또 노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급행은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9호선처럼. 네네. 그러니까 이거가 쉽지 않다. 돈이 엄청 많이 든다. 차라리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의 지상철을 하던 아니 새로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해서 3기 신도시는 그래봤자 연장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 5번은 뭐예요? 5번.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 옥죄기. 네네, 분양가 옥죄기. 분양가는 사실 지금도 좀 이렇게 제한을 해왔어요. 허그라는 네네. 기관을 통해서. 네. 헉 기관을 통해서 그 주변 시세의 110% 네. 이상을 뭐 넘지 못하도록 네. 이제 해왔는데. 계속 반려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압박을 해왔는데 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제 분양 원가를 지켜서 그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참 재건축에서 어렵네.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표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 표는 뭐 아니, 무슨 표인가요? 이거 역대 정권? 네. 한번 볼까요? 조금 네. 더 얘기 드리면 그래서 분양가를 옥죄면은 누가 공급을 하려고 하겠냐. 그러면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 테니까 새 아파트는 더 귀해질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실제로 자, 실제로 아까 그래서 그 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그 역대 정권 동안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냐. 노태우 정부부터 어땠나요? 문재인까지 누가 제일 많이 올랐나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참여정부 때랑 노태우 정부 때 많이 올랐는데 네네네. 노태우 정부 때는 이때 이제 집이 전국적으로 43.3%. 이때는 200만 호 건설 뭐 이거 그것도 있고 이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이후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고 음. 참여정부 때 이제 이런 갖가지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네. 집값이 많이 올랐죠. 사실 그러네요. 근데 진보 정권 때 집값이 많이 오르네요. 뭐 어쨌든 경향이 뭐, 있어요. 네, 그런 경향이 있네요. 물론 그렇다고 뭐 MB 정부 때나 그 직전 정부 때 잘한 것도 있지만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네. 부동산 시장이 또 워낙 어쨌든 침체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 위주로 해서 그 대출에 대한 그 규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풀었던 그 풍선 효과가 사실은 다음 정권에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권 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취재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 게 집값이 오르는 게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식되거나 그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안정적으로 올라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게 좋은 건데 네네. 지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1%대인데 그쵸. 근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2019년이니까 네. 거의 2년인데 2년 만에 지금 14.7% 가까이 올랐다는 거. 이 서울은 부분이 이제 42.2%.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그 많은 그
국민들에게 뭐 공정을 외치고 그리고 또 네. 이렇게 안정을 원하는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안이 뭔가 그래서 우리 내경 이코노미 지금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요? 이거 나가는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셨죠? 예, 예. 네, 제가 아까 다 조금씩 다 얘기한 거긴 한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펜 어디 갔어요? 자 여기 있어요. 네. 일단 제가 그 여러분께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일단 약간 공통적인 의견이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정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 정부 그나마 눈치도 지금 있고 그래도 말씀하신 되게 용감하신 분들이 지금 용기를 모여 내주신 계시는데 거죠. 네. 어느 분이 용감하신지 볼까요?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은 일단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왜 가격 자체를 때려잡느냐.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의 어떤 시장 그렇죠. 논리라는 네네. 것이 있는데 우리 지금 분양가 상한제랄지 이따 나오고 전월세 상한제 네네. 이런 것들은 가격 자체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짜장면 5,000원 이상 하지 마. 음. 뭐 음료수 3,000원 이상 하지 마. 이렇게 네네. 가격을 때려잡는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든 시장 왜곡을 불러 이렇게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아. 없다. 그렇게 되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원가가 오르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짜음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다른 맞아요. 변칙을 그래서 만드는 우리나라에 거죠. 삼선 그렇죠. 짜장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예전에 짜장면 규제 한 적이 있대요, 실제로. 어머. 실제로 있었대요. 그래서 아. 삼선 짜장이 나온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간짜장이 나온 이유. 이름이 다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 식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도 배워야 돼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거 치즈 수첩 하나 써라. 재밌겠다. 간짜장의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재밌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 시장에 맡겨라. 이거 뭐냐 또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또 저희 용기 있는 분 네. 두 번째 용기 있는 분. 신교원 교수님의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보유세가 올랐잖아요. 네. 그럴 거면 거래세라도 낮춰줘라. 아. 거래세를 낮춰줘야 이게 거래 숨통이 튀는 거지. 아. 지금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절벽인 상황도 사실 제가 있잖아요. 그 우리 집주인 말고 다른 앞에 이제 빌라 두 채를 갖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장기 보유자이시긴 한데 이걸 팔면 첫 번째 딴 데 갈 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인서울에서 인강남에서 할 수가 없고 네, 두 네. 번째는 양도세가 너무 세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옮기질 못하니까 그냥 재건축을 해봅시다라고 빌라 주민들끼리 모였는데도 결과적으로 두 채나 있으시니까 아니 수퍼리 치시잖아요 말하고 이야기해도 그분은 요지부동 그렇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재건축은 없다. 음. 이래서 이제 그 맞아요. 예, 빌라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니 사실 자, 내가 나는 세 번째. 필요해서 집을 샀는데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돈을 내고 있는 거잖아.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거래세를 아까 말씀드린 네. 거래세를 좀 이렇게 터주면 그쵸. 그냥 보유세에서 이제 좀 못 견디는 분들이 거래세에서 조금 그래도 차익을 남겨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자 이거죠. 아까처럼 음.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 눈에 쉽다는 거고. 흙이 들어갈 이럴 분들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말씀도 해주셨네. 3기 신도시. 맞아요. 교통망. 30분도시 교통망 확충 그리고 음. 집주근저 이건 실질적으로 공급을 그러니까 늘리는 거에다가 늘리게 효과를 되는 거죠. 효과. 예, 예. 어. 이거의 말은 그거야. 너라면 여기 살겠니? 맞아요. 좋네. 오늘 굉장히 성난한 얼굴의 네. 정다운 기자님이 오늘 굉장히 그 부동산 전문 요즘에 대학원도 다니시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 화장을 네. 못 하고서 예민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상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막힌 거잖아요. 네네. 공급을 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고밀도 개발, 미국 뉴욕이나 맞아요. 이런 데처럼 네네네네. 층수 제한 좀 없애고 용적률 완화해서 근데 콩콩처럼 그런 뭐. 보존할 곳은 정말 딱 기준 마련해서 보존하고 네. 개발하자. 정말 올릴 곳은 쭉 올려가지고 그러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청계천로 이쪽은 그렇게 조금 이제 주상복합을 완화하고 개발을 좀 허용했다가 그렇죠. 최근에 또 조금 이렇게 기조가 좀 바뀌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앞으로 전향적인 어떤 그 부동산 대책이 없으면 네.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반대로 움직이다. 맞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아무튼 저희 뭐 기자 3명이 모두 불행해서 또 그렇게 해서 오랜 말씀을 드렸는데 금마무리. 집값은 좀 건강하게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 상승률과 대비했을 때 그렇게 좀 너무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가격만 규제해서는 될 것도 안 된다. 네.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있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하고 저 이따가 다른 피델리티 소식으로 다시 네, 돌아올게요.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나건은 기자가 메인입니다. 돌아가-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네. 안녕. 아, 네, 안녕. 이거 뭐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